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 주말 사이에 높은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말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여기에 조금 휘둘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시죠. 자, 금요일의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7,1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까지 그려냈죠. 전날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에 10일간의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여기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선언이 힘을 보탰던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휴전 기간 동안 모든 상선의 해협 통과를 전면 허용한다라고 밝혔던 겁니다. 덕분에 국제 유가도 하락을 했고요. 크립토 시장도 상승으로 화답을 했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이란은 다시금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어떤 플로우가 있었는지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해킹 소식이 또 전해졌기 때문에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서 이란전이 진짜 종전까지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미국과 이란이 다시 또 바로 사이가 틀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방을 선언했던 이란이 이 미국이 이란 해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을 겨냥해서 공격을 재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대표단은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핵심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라고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은 협상을 거부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과연 정말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협상 직전에 갈등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건지 우리로서는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떤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는지 저희 방송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 시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 와중에 우리 시장에는 해킹 소식까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 인프라의 핵심 요소인 크로스체인 브릿지가 해킹을 당한 건데요. 해커는 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레이어 제로 기반의 브릿지의 취약점을 공격했다라는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해킹으로 3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되면서 올해 들어 발생했던 이 디파이 보안 사고 중에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탈취됐던 건 유동성 재스테이킹 토큰인 RS 이더인데요.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에서 담보나 아니면 유동성 공급용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연결성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웠다라는 평가들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한 결제 레이어다라고 여겨졌었던 이 이더리움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평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인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죠. 과연 지지선을 잘 사수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뚫고 이제는 밑으로 내려갈 것인지 이더리움의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거의 대다수의 코인들이 내림세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1.9%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는 74,0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78,000까지도 올랐었기 때문에 이 8만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죠. 하지만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약간 아쉬운 흐름이 됐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크게 3% 밀리고 있습니다. XRP도 1.8%, 그리고 솔라나도 2.4%
0.4%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메이저가 이만큼씩 밀리다 보니까 알트탄에서는 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다는 것도 조금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점을 지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희망은 가져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은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얘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우리 시장에 급작스럽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겪어보셨죠. 실시간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정보방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크립토 차트 플레이어를 맡고 있는 김상수 전문가고요. 오늘 뭐 비트코인이 이제 80K를 갈 것 같은 무빙을 보였는데 뭐 주말간에 이제 뭐 미국과 이란의 또 뉴스로 인해서 갑자기 뭐 4,000달러 이상 갑자기 또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이제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뉴스별로 준비해 왔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이제는 조금 하락 기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난주에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약간의 희망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건 그래도 비트코인의 앞자리 6, 5가 조금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진짜 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했었던 그 숫자들이 다시 또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건지 전문가님이랑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프닝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우리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이제 뭐 현물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보면 시카다 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러한 코로나가 또 발생됨으로써 갑자기 또 뭐 바이오 뭐 코인들이 또 오른다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에 자꾸 좀 유입이 들어오나 싶었기도 했고 네.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이 이제 뭐 봉쇄를 했다가 다시 푼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비트코인이 이제 갑자기 뭐 굉장히 괜찮은 무빙을 보여줬는데 네. 제가 이러다가 84K까지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오. 근데 저는 이거 80K 가겠나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어차피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란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호르무즈가 이제 봉쇄가 다시 될 때 뭐 오일을 이제 롱을 잡았다든지 네, 근데 그 단위가 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자그마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큰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선물 시장에서 나오는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엔화라든지 이런 시장으로 이제 큰 자금들이 몰려서 이거를 가지고 뭐 뉴스를 내서 뭐 좋은 뉴스를 내서 그러면 오일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위험 자산의 무빙이 더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호재로 작용은 했으나 주말간에 또 봉쇄를 한다는 이유로 또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나왔었습니다. 네. 네,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일단은 뭐 세력들 아니면 큰 고래들한테서 이제 저희들이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차트에서 보는 걸로 하고 네. 지금 일단은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 파생 시장이 엄청 앞서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이제 이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다. 이거랑 이제 ETF 유입이 이 시장을 좀 밀어내고 당기고 하는 모습입니다. 주말에는 이제 주말 전까지는 이제 뭐 블랙록에서 12,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승률이 있습니다. 블랙록이 사면 올라간다. 그럼 그 결과를 우리가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뭐 ETF에서 좀 어떻게 좀 나왔냐. 이게 이제 정말
근데 블랙록도 지금 당황스러울 겁니다. 블랙록이 이제 주말에는 장이 열리지 않는데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주말 오늘 새벽간에 이제 위험자산 매도세가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해서 호르무즈만 보더라도 봉쇄, 폐쇄, 계속해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호르무즈 입장에서는 나 좀 내버려 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면 이번에는 다시 봉쇄 쪽으로 갔잖아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으면 또 좋은 뉴스가 나올 차례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는 다시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반영했다. 이 78까지 가는 게 선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또 소문이 나도는 순간 상승이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약간 종전에 코앞까지 우리가 간 것처럼 행동을 했었다가 실망감이 조금 뒤따라온 셈이군요. 그래서 그 종전을 하겠다라는 것도 페이크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제로에 수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으시면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용하기 네. 어렵다. 근데 이번에 리플이 또 2,200원까지 거의 근접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리플 일봉은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기서 불타기를 하는 순간 이제 뭐 오늘 또 리플 2,100원이 깨졌는데 여기서 그쵸. 또 기회비용이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내가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나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시장을 또 이용해서도 돈을 버시는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국내 거래소는 이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냅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종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굉장히 선반영됐던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무언가에 한번 속고 나면은 약간 불신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제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뉴스들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불신이 또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종전 거의 다가가는 것 같더니 아니지 않았냐, 이번에도 또 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그 상승으로 가는 그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안에서 또 매크로적인 이슈 안에서 무언가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말 사이에는 또 해킹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 해킹 소식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거는 약간 작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더리움이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2,000달러가 깨지는 무빙이었나? 그 전에 약간 뭐 이더리움이 해킹 소식이 있다, 이더리움이 뭐 안 좋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규모가 8,000억입니다. 네, 8,000억인데 아직도 이제 크립토 시장이 해킹을 당한다. 그리고 뭐 캘브다에서 뭐 브리치가 해킹이 당하는데 여기서 뭐 로직이 엄청난 수많은 이제 로직이 많기 때문에 버그가 또 많습니다. 이 브리치라는 게 이더리움과 이제 뭐 디파이 간에 주는 다리를 말하는 건데 이 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네. 프로젝트 하나가 실패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제 뭐 켈프 다오가 해킹 당하면서 뭐 다양하게 이더리움의 다오가 해당되는 코인들이 지금 하락을 생각보다 한 10몇 % 또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면서 국내 거래소에 있는 이 코인들도 이제 지금 상표 여부를 또 유무를 또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뭐 AI 소설 엔지니어링 뭐 계정 탈취 너무 쉽습니다. 이제 계정 탈취를 뭐 떠나서 이제 민팅도 이런 것들도 초반에 민팅을 했던 분들도 결국에는 장기로 보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해킹이 되고 이게 뭐 다시 뭐 브리치가 안 되고 이래 돼버리면 이거 과연 이제 이거를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민팅에 참여하고 디파이 프로토콜을 다시 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더리움 섹터에서 나오는 레이어 1, 2, 3 뭐 저번 주만 해도 아비트럼 코인도 오르고 네. 뭐 솔라노 조금씩 올랐고 좀 뭐 블러도 계속 오르는 추세였었습니다. 근데 이 추세를 꺾이게 만드는 이런 해킹 이슈가 있다면 시장에는 좀 이더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다오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름세를 시원하게 보이는 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레이브 다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킹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레이브 다오 같은 다오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은 이제 당분간은 조금 쳐다보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해외 거래소 보시면
보시면 이제 레이브, 그 다음에 MIX 상승분을 엄청나게 강하게 했다가 지금 하루 만에 88% 하락한 코인이 있습니다. 주말간에. 이게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정말 좀 난리가 난 상황인데 네. 여기서 진짜 너무 많이 물려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전문가적으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계속 이제 22달러, 뭐 오. 30달러 근접한 뒤에 물량을 다 넘기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해외 거래소 별로.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 이거 많이 올랐다. 근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결국 해외에서도 장기적인 이제 뭐 알트코인을 이제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또 소문이 나오면 네. 시장에 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뭐 올라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은 비트코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해킹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은 당분간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향이 조금씩 더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최근에는 또 신흥 강자가 아닌 기존의 강자들도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코인들도 굉장히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오름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해킹이 한번 발생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를 뭔가 복원하려는 듯한 조금은 움직임이 강화됐다라는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는 차트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도 앞자리 7 위에서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74K를 조금 잘 지켜줘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단 올리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상승할 때보다 거래량이 이제 뭐 국내 거래소에서는 살짝 한 10%, 15%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의 상승을 이제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 미미한 양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둘 다 들어오진 않았고 일단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서는 이제 두 개의 캔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컵앤엔드를 이제 시도를 해볼 텐데 네. 여기서 이제 컵앤엔드를 컵앤엔드를 성공을 하냐? 이제 실패를 하냐? 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딛고 올라가야지만 지금 핸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이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네. 이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USDT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잘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늘 이번에 간만에 60%를 돌파했었습니다. 오. 알트코인이 떨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좋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무조건 60%를 돌파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좀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잘 떨어져요. 떨어지고 잘 떨어져야 됩니다. 뭐 천천히 좀 횡보를 했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이 회복세를 나와주면서 뭐 알트코인을 좀 최근에 매집하셨던 분들이라든지 탈출을 하거나 좀 이제 수익을 보는 게 낫고 한 방에 원웨이로 떨어지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폭락이죠, 이거는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조금 기반이 잘 다져지면서 스리슬쩍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알트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비트코인 지금 이제 뭐 일봉을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저번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말씀하실까요? 여기랑. 약간 옆으로 눕는 듯 하다가 위로 살짝 올라가는 그 무빙이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방향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베어 플래그입니다. 아, 그쵸. 저점을 찍고 이제 계속 이제 여기는 이제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고점을 넓히는 전형적인 베어 플래그일 경우에는 이것도 저점을 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하. 네. 이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60이 아니라 52, 50, 그 이상 뭐 퍼센트를 만약에 따져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38%가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38%를 계산해 본다면 네. 48,000입니다. 앞자리가 4까지도 갈 가능성이 열린다. 이건 수학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근데 이 베어 플래그는 항상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봉도 일봉이 이제 200일선이랑도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이제 비트가 컵앤핸들을 제대로 좀 시도만 해준다면 이제 베어 플래그는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뭐 좀 시장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비슷한 거는 이제 너무 흡사합니다. 앞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매크로라고 보셔도 될 것만큼 좀 흡사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전쟁 관련된 이슈가 우리 시장을 조금 도와주기를 바라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올라가도 뭐 측정 구간에서 막힐 겁니다. 75 근처에서 막히지 않을까? 네. 여기서 뭐 이제 오늘 뭐 미국 이번 주는 그렇게 막 큰 지표 발표들은 없는데 일단은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이죠.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 같이 한번 실시간으로도 들여다봤는데요. 74K를 지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딛고 올라간다면 컵앤핸들 형태가 발생되는 거지만 여기에서 내려간다면 오히려 베어 플래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실시간 대응 전략들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건지 진짜 무너지는 건지 꼭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확인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이더리움을 그럼 간략하게만 짚어볼까요? 일단 이더리움도 이제 똑같습니다. 베어 플래그입니다. 네.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패턴이 비슷하다. 2,600달러를 일단 시원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해킹도 이슈도 있고 뭐 이더리움이 지금 올라갈 만한 상황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과 좀 같이 커플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지지는 2,200달러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 구간을 좀 잘 지지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은 2,200달러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중간에 있는 관망이 제일 좋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관망이 좋고 지금 뭐 테더를 산다든지 트론을 산다는 것도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번 주에 저희 정보방에 여쭤보신 분한테 저는 이제 트론 아니면 테더를 한번 사보셔라. 1,460원대는 또 잘 나오기 힘든 가격대다. 달러는 계속 오를 만한 여지를 계속 두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하락 베팅이 가능하다. 뭐 오일을 사고 팔 수 있는 신분이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숏 포지션이 가능하시면 이런 것도 뭐 어떻게 하는지 뭐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인버스는 되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네. 이거 좀 이제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저를 테스트하는 기념으로 인버스를 이용하고. 근데 이럴 때 이제 부자들은 이제 뭐 이런 전쟁일 때 또 좀 많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쵸.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부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좀 정말 유익 있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전략을 취해본다면 어떤 코인으로 조금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히든 코인에서 이제 뭐 세기형으로 이제 디센딩으로 좀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스몰 캡들 위주로 한번 잡아보시면 낫습니다. 메이저를 잡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그쵸. 비트코인이 이제 컵앤핸들에서 상승을 좀 올라가 준다. 그러면 이제 좀 잡코인들이나 메이저들 다 올라오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시면 스몰캡 위주로 좀 소액으로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도 스몰캡 안에서 전문가님이 가져와 주셨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님의 전략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월요일에 방송에 나오시기 때문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는 정보방 안에서 새로운 히든코인을 또 공개해주고 있으십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겠죠.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